반도체 소부장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주가 조정을 맞아요. 받아줬거든요. 이제 막 반등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년도에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사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선당 공정이라고 하는 제자리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제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산업의 아주 큰 이벤트가 뭐냐면 국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변화가 크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한 두어 달 고점에서 쭉 횡보하는데 소부장들은 많이 빠졌죠. 차별화가 좀 될 것 같지만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게 4분기 실적입니다. 그럼 뭐가 될까? 제 개인적으로는 기판족들은 더 할 게 많을 텐데 기판의 대장주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조금 성공하는 모습들이 문의가 갖춰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테스트 쪽들도 바빠지기 시작하겠죠. 이쪽이 좋으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소부장들을 찾아야겠죠. 반면에 소부장의 종목들은 한미반도체는 15만 원 갔다 10만 원 찍고 오늘장 강세 현상을 보여주면 아직도 고점 부분까지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원익 IPS는 그나마 좀 덜 빠졌기 때문에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이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의 종목들이 최근에 한 30% 많게는 40% 정도 고점 대비해서 주가 조정을 받아줬거든요. 지난 11월 7일, 8일 이때 고점 찍고 대부분 한 달여 동안 조정받고 움직임 자체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막 반등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반도체 소부장을 사겠다라고 판단하신다라면 첫 번째 부류에 낙폭이 컸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반등치가 만들어지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전고점 수준 근처까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소부장의 대부분 종목들도 전고점 부근까지의 반등세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 본다면 그 종목 내에서 예를 들어서 유진테크라든가 이게 10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7만 한 7천 원 하거든요. 그러면 9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한 2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PSK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많이 빠졌습니다. 반등 여력이 있고요. 네. 원익 IPS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한미반도체 15만 원에서 10만 원 내려갔다 이제 11만 원이니까 14 수준까지는 반등 줄 수 있는 여지에서의 낙폭과대 소부장 종목들이 첫 번째 타켓이고요. 낙폭과대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을 사는데 빠른 시장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사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우리가 흔히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뭐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고 전공정 내에서는 소재 뭐 장비가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단에 선당 공정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세 공정, 4나노 이하급의 반도체 공정, 다시 말해서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쪽에 협업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최근 소부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전혀 주가의 반응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최근 1년 내에서의 상황에서 제자리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칩셋 미디어라든가 에이징 랜드라든가 이게 IP, 반도체 IP라고 해서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이들 종목들의 흐름은 기존의 D램 업황 호전에 따른 D램과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들이 최근까지 주가가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들 그 앞단의 선당 공정 종목들은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년도를 겨냥을 해서 내년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의 업황 개선이 되어지는 측면이라든지 또는 시스템 반도 쪽에서의 적자 규모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에서 추가적인 지출 내역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내에서의 주가가 이제 그 움직임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에 반도체 그 산업의 아주 큰 이벤트가 내년 하반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용인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내년 말, 내후년 초에 그 완공이 되거든요. 네.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면 여의도의 한 3배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1000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300조 정도 투자를 했고 들어오는 기업은 한 150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삼성의 하이닉스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렇게 될 때 국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변화가 크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변화이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소부장 내에서의 국산화율이 대략 몇 %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소재는 50%가 조금 넘습니다. 소재는 국산화를 많이 했거든요. 2019년도에 일본과 그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경쟁하면서 국산화를 많이 했는데 이게 50%가 좀 넘고요. 소재는 뭐 국산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 쪽이 20%가 안 됩니다. 대부분 일본, 미국, 유럽에서 수입해서 쓰거든요. 그럼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어서 집적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공동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생산하고 개발하게 되면 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국산화도 훨씬 더 진행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부장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슈가 불거지는 2, 4분기 이후에 주가 움직임에서 좀 더 강화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년 하반기에 완공 이 부분도 반도체 산업에서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승 가능성이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맨날 과거 얘기 말씀만 경험이죠 드리는데 우리가 경험인데 2018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았을 때부터 해서 두 번째 사이클인 21년도 사이클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앞에서 끌고 갔던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소부장 하는데 굳이 소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주가가 올라갈 때 소부장 내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소재고요. 뭐 부품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부품주가 올라가는 형태가 진행되고 소재 다음에 장비주가 보통 움직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부장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이 최근 내에서 굉장히 핫하게 주가 많이 끌고 왔는데요. 항상 과거 흐름 내에서의 소부장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한 차례 쭉 끌고 왔던 종목이 계속해서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가는 패턴들은 거의 제 기억상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패턴이 바뀐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주가의 소부장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처음에 반도체가 움직였을 때는 이번 사이클에는 HBM이 주도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제 HBM 쪽들의 종목들만 다 같이 움직이고 거기서 이제 그때 한미 반도체 강한 변화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집중이 됐었죠. 그러다가 하이닉스마저도 좀 주춤했었다가 다시 9월 달부터 턴하기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마저도 같이 턴하다 보니까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다가 반도체 소부장들 다 같이 쭉 하고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고점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한 두어 달, 11월, 12월 달 그냥 고점에서 쭉 횡보했는데 소부장들은 많이 빠졌죠. 네, 거기서 우리는 이번 사이클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 어차피 이제 설비 투자도 하면서 다시 공급을 늘릴 준비도 살짝 합니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규모로 와 이렇게 좋을 때 공급을 확 늘려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라고 그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중국이 따라옵니다. 중국이 지금 보시게 되면 뭐 CXMT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벌써 HBM도 우리 만들 수 있다고 뭐 떵떵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DDR4는 당연하고 DDR5까지 진입하고 있는 이런 쪽에서 그거 누가 다 갖다 팔았죠? 네. 저희 기술이 언제 그렇게 많이 샜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됐을 때에 대한 그럼 중국이 잠재적으로 공급을 막 늘리면서 쫓아올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 입장 쪽으로는 지금 이거를 관리를 하는 입장 쪽에서 아마 막 설비 투자를 늘려서 이걸 공급을 확 늘리는 쪽으로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공정상에서 약간 더 라인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갈 뿐이지 이걸 또 어떤 설비 투자 확 늘리는 뭐가 지금 P4 삼성전자 평택에 있는 P4라든가 P4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다시 확장돼서 완공되는 쪽이 2027년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P5로 넘어간다 그러면 아직 시간 딜레이는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M15, 16 이쪽 15 같은 경우도 청주 쪽에서 들어간 것도 공정을 넣는데 일단은 HBM 쪽에 더 신경 쓰고 있고 일단 레거시 쪽들 이쪽들은 같이 확장이 조금 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모든 소부장들이 다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좋다 보니까 다 같이 좋아요. 우리 전공정 후공정 뭐 다 갑니다. 손잡고 갑시다. 그거는
88년도에 네. 위아더 월드만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에 손 잡고 예, 그것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차별화가 좀 될 것 같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정확히 보게 되면은 반도체가 움직였던 게 9월 달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때부터 업황 조템의 가격 뛰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면 9월 달부터니까 10, 11, 12 이때 업황 좋았던 걸 반영하게 되면 4분기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이 내년 1월 달에 가서 발표가 되면서 와 우리도 이쪽이 좋으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소부장들을 찾아야겠죠. 그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포인트를 뒀을 때 그럼 뭐가 될까라고 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거 좀 정리를 좀 압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 HBM 쪽들은 당연히 좋겠고, 근데 거기서 많이 빠졌다가 돌아오는 모습들도 이제 조금 더 관측이 될 거고, 근데 두 번째는 기판 쪽들. 네, 이번에 기판은 성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얘기 나오는 기판들의 실적들은 거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좀 꿈을 더 주자게 되면은 엔비디아 쪽에서도 지금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루빈 모델이지 않습니까? 루빈 시리즈 쪽인데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는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 GDDR7 그리고 또 거기다 소캠 2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면은 같이 그것도 기판이 더 확대가 되는 기조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기판 쪽들은 더 할 게 많을 텐데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실적 나오는 게 좀 보수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기판의 대장주는 이스페타시스? 이스페타 예 삼전? 네. 우리 패널님 잘하셨습니다. 네, 예. 네. 이스페타시스도 좋고 네. 그건 조금 좀 다른 MLB 개념이긴 하지만 예. 네. 근데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쪽이 FCBGA 투자 잘해놓고 끌어올리는 가운데 또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이는 쪽들 뭐 심텍이나 뭐 TLB나 TLB는 조금 상단이 좀 막혀 있는 느낌이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다 보시면서 코리아 소켓가 상대적으로는 저평가입니다. 시가총액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판 쪽도 변화가 나오는 과정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오셋 같습니다. 네. 네, 후공정 쪽의 대표적인 테스트 패키징 이쪽들이죠. 이런 쪽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조금 성공하는 모습들이 문의가 갖춰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테스트 쪽들도 바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또 패키징 쪽도 우리 바쁘니까 니네가 알아서 패키징은 니네가 해라. 이렇게 외주가 주기 시작하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이런 쪽을 중심으로 일단은 실적이 갖춰지는 업체 중심으로 일단 가이드가 됐을 때 소부장은 좀 차별을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패키징 테스트 네. 이쪽에 중점이 되면서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예전과 똑같이 뭐 네페스 아크나 뭐 아니면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 뭐 아직 실적의 동향들이 그만큼 거기 가서 그 낙수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거기 가서 먼저 많이 안 갔으니까 오히려 좀 많이 쳐졌으니까 그걸 사자라는 쪽들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또 예전에 또 LB 세미콘 이런 것도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은 지금 거기까지는 무리 안 갈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만큼 준비를 잘 해놨고 뭐 베트남의 공장을 잘 갖춰놨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이제 나올 준비를 다 했다. 감가상각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게 더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황이 좋은데 더 여기서보다 가동률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직 라인을 더 늘릴 수도 없는 그러니까 투자를 미리 설비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일단 생각하는 최고의 맥시멈의 실적들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빠르게 확장되는 기조로는 성장률이 높아지는 쪽은 아직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가 끝나면서 그때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장 대표적인 뭐 한솔케미칼 정도 이게 주축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일반적으로 디램 쪽을 보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뭐 동진세미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들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이제 테스트 쪽에 들어가는 뭐 쿼츠나 링 이런 쪽들로 그리고 또 프로브 카드 이런 네. 쪽으로 가는 그런 쪽에서 특화되는 쪽들이 더 낫지 않을까 테스트와 관련된 재료 쪽들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